8월 1주차 주간 주변국 동향입니다. 먼저 북한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에 약 3만 명 규모의 추가 파병을 요청했으며 이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으로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조국 해방전쟁 참전 열사묘와 혁명 열사릉,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무를 참배했으며 김주애가 처음으로 공식 동행했습니다. 이는 김주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공식 후계자로 결정됐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최근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다시 사용한 정황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중동 군사작전과 우크라이나 지원, 중국 견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란전 과정에서 미군 부상자는 653명으로 집계됐으며 외상성 뇌 손상이 대표적인 부상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포함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과 첨단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규제 방안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는 일본 자위대와의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작전 조정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동향입니다. 일본은 7월 31일 정부 정보의 수집 분석 조정을 담당하는 국가정보국을 출범시켰습니다. 국가정보국은 미국 중앙정보국과 같은 독립정보기관이라기보다 정부 차원의 정보 통합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는 행정 중심의 조직에서 연합작전 조정 기능을 갖춘 합동군사령부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초카이함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일본은 개량형 12식 지대함 유도탄과 극초음속 활공 무기 등 장거리 반격 능력의 확보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인민해방군 창건 99주년을 앞두고 군 내부의 반부패 투쟁과 함께 인공지능, 무인체계, 사이버전 능력을 중심으로 한 군 현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로이터는 중국의 군 관련 연구기관들이 미국산 인공지능 모델의 결과물을 활용해 군사용 인공지능을 개발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과 외국의 군사적 개입을 저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임박한 군사행동의 징후로 해석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나투라 패스 국경 무역을 약 6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병력, 탄약,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협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최근 공격에서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최초의 도로 교량 건설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는 해당 교량이 민간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향후 군수 지원에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대만과 유럽의 동향입니다. 대만은 중국의 봉쇄와 사이버 공격, 통신 두절 상황을 가정한 군민 통합 훈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항만과 전력망, 통신망, 산업시설을 포함한 국가 회복력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방산 생산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유지하면서도 방위 산업의 자립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경제 동향입니다.
한국의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2.8% 증가한 98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79%, 컴퓨터 수출은 404% 증가했습니다. 대중국 수출은 96%, 대미국 수출은 69%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는 303억 2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내 주식시장은 인공지능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와 레버리지 상품 청산의 영향으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출과 개인 투자자의 높은 신용거래 비중이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북한 경제가 2025년에 3.5% 성장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회복,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교역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북한이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치로 봐야 합니다. 다음은 종합평가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군사력과 인공지능 정보기술이 하나의 안보 체계로 통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국가정보국 출범과 주일 미군 사령부 개편, 토마호크 실사격을 통해 정보 수집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까지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을 군 현대화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산 인공지능 모델의 결과물까지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과 러시아의 첨단 기술 이전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지속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의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의 상당 부분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중 기술 경쟁과 중동 지역의 에너지 가격, 금융시장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될 경우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략적 함의입니다. 첫째, 북한군의 추가 파병 여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위성 영상과 병력 이동, 수송수단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독립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북한산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실전 운용 결과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발전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일본의 정보 통합과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는 한반도 유사시 연합작전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경계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인공지능 모델과 데이터, 반도체를 국가안보 자산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반도체 수출의 호조를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력망과 용수, 데이터 센터, 핵심 소재,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주 국제 정세는 군사력과 첨단 기술, 공급망이 하나의 전략 경쟁으로 결합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군사 대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정보, 산업, 해양교통로, 공급망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